네, 안녕하세요. 제키입니다. 오늘은 택시 어플 이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보통 택시를 부를 때 출발지를 설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꼭 나는 여기 있는데 택시가 일이 안 오고 다른 데 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출발지 위치를 정확히 찍어 주셔야 되는데 그냥 GPS로 내 위치를 잡고 출발지를 설정해 버려서 그래요. 그럼 일단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택시를 이용하시려면 카카오티를 눌러야겠죠. 카카오티를 누르고 조금 기다리시면 이렇게 메뉴가 나옵니다. 그럼 택시를 부를 거기 때문에 택시를 눌러요. 그럼 자동으로 제 위치를 잡습니다. 잡아라, 빨리 잡아라. 뭐하니? 예, 잡혔어요. 만약에 제가 지금 저는 집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출발 피는 집 밖으로 돼 있죠. 막 왔다 갔다 하죠. 여러분이 오해하시는 게 GPS가 내 위치를 정확히 잡을 거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GPS는 제 반경 몇십 미터에서 한 100미터까지도 다른 위치를 잡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부르실 때 출발지를 설정하실 때 이 출발이라고 써있는 핀 보이시죠? 이 핀을 잘 보셔야 돼요. 보시면 지금 상태로 그냥 부르면 택시는 아파트 밖으로 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파트 앞에서 타고 싶으시면 이 핀을 이렇게 옮기시면 돼요. 그럼 택시 위치가 바뀌었죠? 바로 저희 동 앞으로 와요. 근데 아까처럼 여기 있으면 택시는 밖에 도로로 옵니다. 종종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콜이 와서 핀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파트 안으로 택시에 내비는 안내를 하죠. 안에 들어가서 전화를 합니다. 근데 손님은 나는 밖에서 불렀는데 왜 안에 들어가 있냐고 성질을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이 핀 위치가 잘못돼서 택시가 들어간 거지 택시의 잘못이 아닙니다. 손님들의 잘못이에요. 만약에 바로 내 사는 동 앞에서 타시려면 이렇게 핀을 놓으셔야 되고, 밖에 도로에서 타시려면 이렇게 옮겨지죠.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찍으셔야 돼요. 그러면 바로 아파트 밖에 도로로 택시가 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게, 여기서 탈 건 그런 분들이 있어요. 택시는 도착했는데 건너편으로 도착을 해요. 지금 택시 보시면 택시 자동차 그림 앞에 화살표 보이시죠? 이게 이 방향으로 택시를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손님은 여기가 있어. 그러면 또 차는 유턴을 해야 되고 아니면 손님이 건너와야 되겠죠? 이 위치를 정확히 찍어 주셔야 돼요. 여기서 타시려면 여기다 놓고 화살표 방향 보이시죠? 차 화살표 이렇게 놓으시고, 건너편에서 타시려면 이걸 여기다 놓으시면, 이거는 지금 너무 건너편 아파트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이쪽 인도로 해 놓으시면 자동차 화살표 보이시죠? 차가 왼쪽에서 옵니다. 이렇게 놓으시면 차가 오른쪽에서 오고요. 그리고 방금 잘못 찍었지만 여기서 타려고 하는데 여기를 제가 핀을 놔버렸잖아요. 그럼 차가 건너편 아파트 안쪽으로 갑니다. 이런 경우에요, 나는 이쪽 밖에 도로에서 타려고 했는데 차는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나는 밖에서 불렀는데 왜 안에 들어가 있냐, 이런 경우에요. 기사도 아파트 안에 들어가려면 되게 힘듭니다. 손님도 또 몇십 초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짜증나고요. 절대 이건 택시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핀을 잘못 찍으셔서 그래요. 그리고 출발지를 정하실 때 꼭 이런 건물로 지정 안 하셔도 돼요. 건물 앞에 인도를 이렇게 찍으시면 그냥 그 도로로 옵니다. 이게 어떤 경우에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 보시면 상가동이 있죠. 여기에 이렇게 타면 좋은데 이렇게 돼 있으면 차가 안으로 들어가요. 손님은 지금 여기 대기하고 있을 건데 상가동 앞으로 오라고 상가동에다 찍었더니
택시는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러면 서로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꼭 굳이 무슨 건물을 지정 안 하셔도 돼요. 건물 앞에 인도를 이렇게 찍으시면 바로 이쪽으로 택시가 옵니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택시 누르시고 택시 그림이 있는 장소가 내가 탈 자리가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아파트 안에서 타시려면 이렇게 옮기시면 돼요. 여기까지 가셔도 상관없고요. 보이시죠? 이 안으로 택시 들어오는 거. 아파트 밖에 도로에서 타겠다. 인도를 이렇게 찍어 놓으세요. 뭐 주소든 뭐 건물이든 꼭 거기다 찍을 필요 없어요. 내가 탈 장소에 딱 찍으시면 돼요. 세븐일레븐 앞에서 타겠다고 세븐일레븐을 찍으면 택시는 이 안까지 들어가죠. 그 앞에 도로에서 타겠다 싶으시면 여기다 찍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상가 같은 거, 상가에서 탄다고 이렇게 찍어 놓으시면 상가 안쪽 뒷도로로 들어갑니다. 이 뒷도로. 이 상가 샤이닝 헤어샵 앞에서 타시려면 여기 인도에 딱 맞춰서 놓으시면 이 자리로 딱 택시가 옵니다. 이런 부분에서 마찰이 조금씩 생겨요. 왜 나는 여기서 불렀는데 여기로 안 오고 저리로 가냐 막 그러시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주의하실 점 하나가, 이런 사거리 있잖아요. 사거리 이렇게 코너에다 찍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택시는 오긴 하죠. 오긴 하는데 뒤에 막 차가 오다 보면 원래 이 코너길 앞뒤로 5m에는 주정차가 불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잘못하면 딱지도 끊길 수 있고 뒤에 차들이 따라오면 교통에 방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코너길에 이 핀을 찍지 마시고 한 5m, 10m만 이쪽으로 옮겨주세요. 그러면 교통에도 방해 안 되고 손님들도 편하게 타고 내릴 수 있습니다. 사거리에 찍어 놓으면 뒤에서 빵빵 거릴 수도 있고 빨리 타야 되고 빨리 내려야 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쪽으로 5m, 10m 옮기셔도 되고요. 이 상황에서 택시가 가운데 있지만 화살표 보시면 오른쪽에 차를 대겠죠. 만약에 나는 이 건너편에서 타겠다 하면 여기를 찍어 놓으시면 택시는 왼쪽 건너편 쪽으로 차가 오게 됩니다. 이런 코너길에 모퉁이에 핀을 안 찍어 주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여기는 버스 정류장이에요. 버스 정류장에 핀을 찍어 놓으시면 버스 정류장은 앞뒤로 10m는 주정차를 못하게 돼 있어요. 요즘 버스의 앞에 카메라가 달려 있거든요. 그 카메라들이 찍어서 이걸 신고해 버립니다. 그럼 손님들이 그 벌금을 대신 내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까 말씀드렸던 코너도 그렇고 버스 정류장도 그렇고 한 10m 정도 옆으로 찍어주세요. 아니면 10m 앞으로. 버스 정류장이나 코너에 찍으시면 서로 불편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버스 정류장에 손님이 있어요. 근데 바로 뒤에 버스가 따라와요. 그럼 조금 더 진행을 여기까지 할 겁니다. 그럼 손님은 또 10m 정도 걸어와야 되죠. 서로 불편하죠. 그러니까 미리 핀을 버스 정류장 앞뒤로 10m 안에는 찍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뭐 도착지 같은 경우는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만약에 여기 월곡 일동 행정복지센터를 간다. 도착은 뭐 아무렇게나 찍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쪽 근처 갔을 때 기사님에게 말하면 돼요. 아, 월곡 일동 행정복지센터로 찍어 놨는데 여기서 조금 더 가서 여기에 내려달라 말하면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하고 해 주시거든요. 도착지 같은 경우는 크게 신경 쓰실 건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출발지 찍으실 때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정확히 내가 탈 위치에 핀을 갖다 놓는 거. 이게 어려운 거면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딱 이 화면이거든요. 택시를 눌렀을 때 도로가에서 타고 싶으면 이쪽으로 이렇게 지도를 움직이시면 돼요. 지도를 이렇게.
지도를 움직여서 여기다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아파트 우리 동 앞에서 타고 싶다, 여기다 놓으시면 돼요. 보이시죠? 이렇게 하시면 서로 불평불만 없이 수고스러움 없이 택시를 부르고 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이나 기계를 또 잘 못 만지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혼동을 많이 하시는데, 제발 핀 좀 잘 찍어주세요. 그리고 그거 꼭 기억하세요. GPS는 정확한 제 자리를 안내해주지 않습니다. 제 반경 20m에서 100m까지도 오류가 생길 수가 있어요. 제가 최장거리로 손님 모시고 가본 건 핀 찍혀 있는 데서 1km 거리까지 픽업을 해봤거든요. 솔직히 그 정도 거리면 택시기사는 거부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페널티 받지 않아요. 그래도 어떻게든 손님을 태우고 가려고 1km까지 가봤습니다. 오늘 영상 잘 보시고 한번 연습해 보세요. 그러시면 택시기사도 좋아하고 손님도 편하게 타고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뭐 출발지 잘 찍고 도착지 잘 찍었다면 이제 호출이 있죠. 블루 호출이 있고 일반 호출이 있습니다. 뭐 비가 많이 온다거나 뭐 새벽 늦은 시간이라거나 택시가 안 잡힐 때는 블루로 부르시는 것도 괜찮아요. 대신 지금 보시면 3,000원이 더 부과되죠. 이게 콜비인데, 블루로 부르셔도 택시 기사에게 콜비는 1원 한 푼도 가지 않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 택시가 많은 편이기 때문에 굳이 블루를 부를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너무 차가 안 잡힌다든가 할 때는 블루로 부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블루의 다른 점이 강제 배차입니다. 주변에 있는 아무 차에게나 콜을 줘버려요. 그리고 그걸 거부하면 약간의 페널티가 주어지고요. 그게 아니면 이제 일반 호출로 부르셔도 큰 상관이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호출을 누르시기 전에 이 경로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은 이제 일반 도로로 가는 건데 또 이쪽 2순환 도로를 타고 가는 경로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로도 한번 보시고, 만약에 여기 저희 집에서 저기 효천지구를 가려고 하는데 빨리 가고 싶으시면 이 경로를 기사님에게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이 순환도를 타고 가는지 한번 보고 호출을 하시면 되고요. 그냥 나는 시간이 남아 도니까 천천히 일반 도로로 가시려면 그대로 진행하셔도 되고, 이 기사님에게 그냥 순환도로 타지 말고 일반 도로로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시면 기사님들 다들 오케이 하십니다. 물론 순환도로나 고속도로 타는 게 택시기사에겐 편하지만 뭐 톨비에 대한 부담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르시기 전에 내가 가는 경로가 이렇게 된다는 거 한번 봐주고 부르시면 서로 웃으면서 태우고 운행하고 내리실 수 있습니다. 아우, 깜빡하고 일반 호출 누를 뻔했네요. 큰일 날 뻔했다. 택시 부를 뻔했네. 그럼 카카오 택시 이용하시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요약해드리면, 도착은 정확하게 핀을 찍을 필요까지는 없지만 찍으셔도 좋고, 제일 중요한 게 이 출발지 핀 찍으시는 방법 오늘 알려드렸습니다. 안에서 타고 싶으시면 이렇게 찍으시고, 만약에 밖에서 타고 싶으시면 여기다 이렇게 밖에다가, 그리고 이런 경우 애매하게 찍으시면 안으로 차가 들어가요. 이 택시 그림 위치를 꼭 확인하세요. 이렇게 인도에다 찍으셔야 도로가로 차가 옵니다. 이것만 조심해 주시면 절대 트러블 있을 일이 없고 기분 상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택시 어플 이용하셔서 편하시니까 이런 간단한 조작법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주변에 나이 많으신 분들이나 부모님들 이 어플을 깔아드려서 어려워하시면 이 영상 한번 보여주시면 어렵지 않게 부르고 탈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다들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뿅!